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현재 수준으로 묶어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는커녕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연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서 고민만 커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이번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정리해보죠. 네, 미 연준이 작년 9월부터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작년에 비해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FOMC 성명서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더뎌졌다는 이 매파적인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네, 기준금리 유지 또 인플레에 대한 경고 이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국채 상환 한도 축소 이 결정도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팔거나 만기 이후 재투자를 하지 않는 식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정책인데요. 이걸 현재보다 느슨하게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재 월 600억 달러인 미국 국채 감축 한도가 250억 달러로 축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준금리를 지금은 내리지 못하니까 시중에 풀린 자금 회수 속도를 조금 늦춰주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좀 달래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결국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물가 흐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우선 연준의 판단은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특히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3월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성장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연 1.6%에 그치면서 예상치 2.4%를 크게 밑돌았는데 작년 4분기 3.4%의 이 절반입니다. 네, 인플레는 둔화될 조짐을 안 보이고 성장률은 낮아지고 결국 이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건 금리를 언제 내릴지 시장도 모르고 지금 연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더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현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현재 통화 정책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용 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고용 시장 상황은 왜 강조가 됐습니까? 이거 물가가 먼저 아닌가요? 네,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9만 2천 명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 18만 3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3.8%로 떨어져 매우 안정됐고요.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하게 둔화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를 놓고 좀 덜 매파적이었다, 아니다, 오히려 비둘기였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떤 해석이 맞는 겁니까? 네, 살펴보면 지난해 말 파월 의장 완전 비둘기였죠. 네.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는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했다가 역풍이 불자 급하게 매파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3월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더니 한 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more recent data show solid growth and continued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a lack of further progress so far this year on returning to our 2% inflation goal.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이번에도 아직 확신이 없다. 그래서 더 기다리겠다는 게 발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 제한적인 매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매파였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앞서 쏟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 6만여 개를 분석했는데요. 올해 들어 매파적인 기조로 선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엔 비둘기파로 전환해서 경제 경착륙을 막고 이후엔 물가를 잡기 위해 매파로 다시 돌아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이제 궁금한데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이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연준의 점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인플레이션 시장과 원자재 가격을 감안할 때 기본 가정은 올해 한 차례 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제프리스는 6월에서 7월으로 이 바클레이스, UBS, TD, 웰스파고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미뤘습니다. 일부는 물가 흐름에 따라 12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뭐 올해 안에 아예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예상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3회에서 1회에서 2회로 줄이고 있고요. 네. 뱅가드 자산운용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아예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쿼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관측에 대해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줬는데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직접 답하고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없을 것 같다고 한 점이 시장을 뭐 기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